예, 들으신 것처럼 이란이 제시한 종전 수정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견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앞서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라며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란은 이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원, 김영목 전 주 이란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프로젝트 프리덤,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란은 당장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랬으면 쉬웠죠. 처음부터 전쟁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이란에 대한,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제재가 있었거든요. 그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그랬으면은 여기까지 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초기의 전쟁, 비용도 들고 전 세계 미국 경제도 인질이고 미국 내 여론도 안 좋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본인 말대로 4월 7일 이후부터는 교전이 없죠. 그리고 4월 21일이죠. 뭐 본인은 하루 연장해서 22일이지만 그 이후부터 이제 무기한 휴전으로 오고 있거든요. 요사이 이제 이란, 미국 간에는 교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란이 쥘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가 없다면 전 세계가 이란을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연합뉴스 TV에서도 이렇게 방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역봉쇄를 취하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허물 수 있는 카드로 프리덤 작전이라는 걸 지금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만일에 방치하게 되면 이제 이란이 쓸 수 있는 레버리지, 지렛대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지금 사실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걸 좌시할 가능성, 그 다음에 방해할 가능성, 노골적으로 아니면 회색지대 전략으로 예. 위협을 할 가능성,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묘수를 또 꺼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이제 분수령이 지금 온 거라 이렇게 봐야겠죠. 또 다른 분수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와 관련해서 인도적인 절차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단어를 꺼내면서 방해를 받으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충돌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사님께서? 저는 인도적인 그 지원 활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명분의 이제 내가 명분의 우위를 갖겠다.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도 너희들이 방해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호르무즈 프리덤 작전이 일종의 미국의 생각하는 군사작전의 일환이다. 군사작전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 지금 생각 중인데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지금 관문으로서 첫 번째 시발로서 이걸 한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비슷한 생각이세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셈법은 이겁니다. 지금 첫 번째 역봉쇄로 효과가 있다고 네.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유가는 이제 폭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약 2,000척에 해당하는 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선박들이 대부분 유조선이에요. 이게 밖으로 나오면 지금 유가 문제를 해결을 못하지만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유가를 하방시킬 수 있거든요. 예. 이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인도적인 목적이라고 명분을 달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통항하게 되면 이란의 통제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상.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본인 말로 해적질이다. 해적질 맞죠. 뭐 남의 그 유전 석유배 갔다가 내가 쓴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역봉쇄나 선박 통제, 여기에 대한 불만, 인도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비난을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역봉쇄에 이어서 인도적 이 프리덤 작전이라는 게 또 다른 해법이다. 이게 외통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이 만일에 그 세 가지를 모두 미국에게 넘겨주면 네. 이란으로서는 레버리지가 없거든요. 지렛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인도적이지만 군사작전인 거고
지금 미국이 어디까지 갈지, 과연 호르무즈 안쪽으로 이지스 구축함을 넣어서 보호할지, 외곽에서 보호할지, 말로만 하고 나오라고 그런다면 이란의 반응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란으로서는 순순하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뺏길 가능성은 제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럼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걸 지금 미국에서는 당장 4일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이란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이란은 방해하겠죠. 만약 미국이 그 안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려고 시도를 하면 네. 그걸 어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다만 이제 해군력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90% 정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방해할 그 수단은 있거든요. 소함정들이나 기뢰 설치 이런 거로 방해를 할 수가 있죠. 지난번에 이제 예. 그 소함정 둘이 그 유조선을 공격해서 탈취하는 영상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작은 어뢰정, 그다음에 공격정 이런 것들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그 지하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국이 잘 디텍트를 못하는 겁니다. 일일이 잡기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교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져 가고 있는 높아지는 상황인데 거죠. 네. 사실 앞서서 이제 이란이 종전안을 이제 미국에 제시를 했고 내용을 보니까 핵사안이 담기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미국에선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란에서는 왜 핵사안을 넣지 않은 것인지 이게 의지가 있었다면 좀 어떤 조율의 여지는 없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경우든 네.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목표가 뭐든지 간에 모든 원인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제재나 제약 조건이 2030년이면 해제가 되는 2015년에 이란 핵합의, JCPOA 포괄적 행동계획 이게 불만이었거든요. 이게 전쟁의 출발점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든 이란의 농축 권한을 제거해야 된다. 그다음에 일몰 조항 같은 시기 구분도 없어야 된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원래 목표. 그러나 이란은 어느 경우에든 이란의 농축 권한은 포기할 수 없다. 요 두 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나오는 얘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핵을 빼고 일단 전쟁 종전하자. 그러니까 이란이 낸 안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아프니 그걸 먼저 풀고 협의를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핵 문제도 전향적으로 얘기해 보겠다. 요 얘기거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봉쇄라는 효과적인 카드를 포기하는 대가로 그런 이란이 뭘 줄지가 확실히 나오질 않거든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 미국 벤스 부통령이 초기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만났을 때 이란의 농축을 20년간 중단한다라는 안이 나왔거든요. 네. 요 안으로 사실은 지금 물밑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 거고 고위에 오고 가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농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 여기서 협상안이 혹은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나머지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와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새 종전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했고 호르무즈에서 그러니까 저는 종전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좀 잘못된 개념이라고 그러세요? 생각합니다. 이건 종전이 아니고 네. 휴전의 연장이죠. 이란이 요구하는 거는 말이 종전인지 엔드 오브 워지 사실은 휴전의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의 근본 목표는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란의 농축 문제인데 네. 농축 문제를 빼놓고 뭐 종전이다. 그건 종전이 아니죠. 그건 그냥 정전 내지는 좋게 말해봐야 정전이고 휴전의 연장인데 연장의 그 조건을 만드는 것뿐이죠. 그러면 뭐 협상안 내지는 수정안으로 좀 정정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란에서는 이 지금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고 네, 받아들일 수 호르무즈에 없죠. 대해서도 네. 우리가 지금 이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선박 이동 돕겠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나오고 네. 있으니까 이란에서는 아 그러면 새로운 수정안을 또 미국에게 뭐 제시한다던가 이런 움직임도 있을까요? 새로운 수정안을 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스타파가 저 며칠 전에 한 얘기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핵 기술과 미사일 기술 우리가 그동안 쟁취해서 가진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통항은 새 질서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밑에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뭐 이제 협상안을 낸다 하더라도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많았지만 네. 결국은 이란이 그동안에 얘기한 거를 그냥 다시 재정리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뭐가 나오려면 상황이 좀 바뀌어야지 나오든지 말든지 하겠죠.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도 빼내겠다고 하는 거고 이러한 부분으로 상황이 바뀐다면 안 바뀐다면 지금 교착 상태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전쟁이 일어났으면은 어쨌든 치고박으면 빨리 결판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손을 안 쓰고 피를 안 흘리고 돈을 안 들이고 이란을 말려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카드를 지금 쓰는 거거든요. 역봉쇄로. 그럼 이란 같은 경우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건 뭐냐? 자, 원유 수출을 막으면 자금줄이 막힐 거고 네. 생필품을 막으면 경제가 파탄 날 거고 그러면 한국하고 손들고 나올 거다. 그런 내안을 받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나 이란의 신정체제 특징으로 봤을 때 저긴 독재국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항복을 하고 나오겠느냐? 절대 안 하죠. 절대란 말 쓰는 게 좀 무리는 있습니다만 할 가능성이 희박하죠. 왜냐? 여기서 항복하고 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란은 끝까지 버티거나 아니면은 호르무즈 해협, 유일한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이나 중동 전체의 위협을 가중시켜서 미국이나 세계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를 조성을 하겠죠. 그럼 지금 유가는 $100가 아니라 거의 $200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겠죠. 누가 버티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지금 이란이 혼돈돼 있으니까 내부가 지금 더 밀면 무너질 거다. 그건 사실은 최악이에요. 지금 지도부라도 있으니까 협상이 가능하지. 만일에 지금 신정체제가 무너지면 대안이 없거든요. 신정체제가 무너진다고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이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신뢰할 만한 협상체가 나와서 협상한다? 그럼 몇 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는 악몽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내가 피를 안 흘리고 내 손에 피 안 묻히면서 압박만 하면 시간이 가면 내가 유리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양측이 누가 버티느냐로 갈 거거든요. 그럼 이란은 국민들의 권익이나 국민들의 여론이나 신경 안 쓰는 독재 체제거든요. 그럼 이란이 더 오래 버틴다는 얘기죠. 미국은 여론에 민감하고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예.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말씀드리면 이 안으로 이란이 항복하게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버티는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버티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이제 베선트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다음 주쯤에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에 이것도 이제 못 버티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언급을 한 건데 그런데 이란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제재에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버티기에 충분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폐쇄를 해도 다시 복구하는데 문제가 없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도 약간 과장으로 얘기하고 이란도 어느 정도 과장되게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폐쇄를 하고 계속 이렇게 봉쇄가 들어가면 그 이란의 정상적인 원유 생산과 스토리지 수출 이게 쫙 흐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흐름이 정체화되면 에코시스템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란도 한 3, 4주 버티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존의 어떤 제재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거는 이런 이제 전망과는 기존의 좀... 제재라는 거는 네. 뭐 그때는 블랙 플리트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변칙적으로 숨어 다니면서 하는 게 있을 시대의 얘기고 지금은 미국이 철저하게 만약에 차단을 한다면 해상을 차단하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와는 또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군요. 없습니다. 그 지금 사실 미국 상황도 썩 좋지는 않은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내에 지금 지지율,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관한 어떤 지지율이 가장 낮다고 해요. 1기, 2기 다 통합해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물가도 지금 안 좋죠. 뭐 유가도 안 좋죠.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금 어느 정도 압박으로 좀 작용할지 이게 버틴다고 되는 것인지도 또 궁금합니다. 일단 이란도 최악이죠. 그렇죠. 이란도 최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은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그 충격이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덜하다는 거죠. 미국 입장을 보면은 지금 뭐 사실 엄밀히 보면 정상이 아니죠. 지금 동맹하고도 싸워요. 뭐 독일, 스페인, 그다음에 전쟁 중에 해군 장관, 네. 육군 참모총장을 해임을 해요.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국민들이 3분의 2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어포더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유가 인상. 지금 2달러대가 지금 4달러대로 넘어갔거든요. 네. 우리를 치면은 유가가 지금 한 4,000원대 육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가 많고 지금 전쟁 권한법 대통령 이것도 지금 지났거든요. 2달. 지금 위야무야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뚜렷한 묘수가 없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의 압박, 이란 정권의 압박 이거 외에는 묘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뭐 중간 선거 저는 중간 선거는 먼 얘기다. 오히려 먼 얘기다. 지금 당장 미중 정상회담 이제 다음 주잖아요. 네. 그럼 중국이 여기서 이 호르무즈해협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로 중국까지 번지고 있는데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곤란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은 이란도 최악이고 미국도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이란이 더 최악이지만 이란은 아마 독재 국가니까 더 버틸 거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악재가 또 나오면 나올수록 더 힘들어질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미국 내 여론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고 계세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견디기 힘들죠. 더군다나 공화당 내부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면 치명적입니다. 저 이제 상하 양원 선거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곧. 네. 근데 하원은 진다고 보지만 상원도 지는 거로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국회를 상하 양원을 다 야당한테 뺏기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레임덕 대통령이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초조하죠. 그래서 그 어떤 활로를 모색하는 건데 4월 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만 해도 조금 어떤 결단을 통해서 빨리 수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이런 전망에서도 저렇게 계속하는 거 보면 그 이제 국내 정치에서 이런 걸 좀 이제 자기는 그런 국내 정치의 지지도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하나의 내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바뀌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어쨌든 털고 나와야 됩니다. 털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호르무즈가 저렇게 꽉 막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털고 나오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괜히 전쟁만 일으켰다고 비난만 받게 되니까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미국으로서는 전쟁을 좀 확실히 하고 호르무즈라도 좀 해방을 시켜놓고 나오는 게 미국으로서의 그 최선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처럼 국내 정치 신경 써야 되고 예. 그리고 앞으로 있을 외교 일정 신경 써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결국에는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중국과 이제 만남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망을 직접 겨냥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란산 원유 거래 구조를 좀 정조준하지 않았나 양원 전략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했든 안 했든 중국은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죠. 지금 베네수엘라 제재받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에 이 베네수엘라 석유 패권은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으로는 사실상 한 방울도 안 가고 있고요. 대부분 미국 메이저라든지 미국 쪽으로 지금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증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다 미국 손아귀에 들어있어요. 중국은 안 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란의 석유도 그동안은 중국에까지 파편이 안 갔는데 역봉쇄하면서 중국으로 석유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란의 석유도 90%가 중국으로 갔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석유가 모두 막히는 겁니다. 근데 이 석유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거의 최대 50%가 싼 가격에 중국이 가져갔거든요. 그럼 이 분량이 중국이 해외에 수입하는 양의 한 15에서 한 20% 되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만큼이 중단되는 건 중단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데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더 비싼 가격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럼 중국 경제에 이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중국이 그 이란으로 들여보내는 상품도 이중용도 물품이라고 지금 압수하고 있거든요. 납포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럼 칼날이 정확히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왜 가느냐? 지난해로 시계추를 돌려보면 관세 전쟁을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일기 때와 다르게 내성을 키웠고 미국 대두 수입 중단, 희토류, 대미 수출 중단을 해버리니까 좀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꼬리를 내렸거든요. 휴전한 거거든요. 앞으로 잘해보자. 내가 내년 4월에 중국 갈게. 11월에 네가 시진핑이 미국 가라. 이렇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칼자루는 시진핑이 주석이 쥐고 있는 거죠. 지금 시진핑 주석은 그 미국과의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크게 아쉬운 게 없어요. 지금 뭐 석유 중단 이런 타격만 받고 있지. 그럼 다시 희토류나 대두나 이런 문제를 꺼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데 만일 이 압박이 더 강했다 그러면 아예 미중 정상회담을 지난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했지만 네.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연기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만일에 개최된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내가 당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하겠죠. 오히려 뭐 트럼프 대통령은 큰 선물 받아온다? 이 상황은 쉽지 않죠. 오히려 시 주석이 자기가 가진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 압박할 가능성이 더 크죠. 이란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의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2주 앞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흐름 보일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4월 말까지는 이걸 마무리하고 5월 달에는 좀 그 편안한 상태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계획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정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미국으로서는 지금 주 의제가 관세에서 에너지하고 핵심 광물로 바뀌었어요. 그 은연중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핵심 광물은 중국이 틀어주고 있는 거고 원유 가스 조달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분석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지금 국내 프로젝트들도 있고 해외에서 조달도 해야 되고 양면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해외 조달이 많이 지금 줄었죠. 지금 조 박사님 설명하신 것 같이.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란을 압박해서 항복하게 해달라. 당신이 압박을 해라. 그다음에 그러면 나는 중국의 그 원유가스 조달과 국내 프로젝트 개발을 돕겠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중국을 이제 압박을 할 작전으로 바꾸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한테 힘을 과시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한번 이란에서 지금 프리덤 작전을 하면서 힘을 한 번 더 보이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참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이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만일에 네.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나쁘게 해서 저랬다. 그럼 그 동맹 깨져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동맹 깨고 뭐 부부관계에서 부부싸움 했다고 생활비 안 주고 그러면 부부가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지금 독일 주둔의 미군은 어차피 재조정되게 돼 있다. 큰 그림에서 보면 헤그세스 체제가 국방부 장관 체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임명되자마자 전 세계 해외 미군의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어요. 여기 주한미군 들어갑니다. 독일은 과거 동독과 서독 체제에서 동독에는 소련군이 30에서 40만 명이 있었고요. 서독에는 연합군, 나토군이 한 30만 가량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25만이 미군이었어요. 지금 3만 6천이거든요. 냉전 체제 끝나고 90년에서 95년 사이에는 25만이 한 6만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3만 6천이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소 영향은 받지만
어차피 미국은 유럽에 있는 해외 원정군을 빼고 있었어요. 아, 지금 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만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독일에 있는 왜냐하면 일기 때도 이미 뺀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말이 아니고 나 기분 나빠서 뺄 거야. 이거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특유의 리얼리티 쇼인 거고 예. 이미 예정돼 있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메르츠 총리가 갑자기 또 꼬리를 내린 이유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독일 국내 민심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민심을 다독이려고 하는 거지 독일 정부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예.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크게 보면 냉전 이후에 유럽의 중요성은 줄고 중동도 중요성이 줄고 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오바마 때부터 피보트 아시아로 리밸런싱, 재균형,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한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차피 독일은 예정돼 있던 거고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다. 더 좀 공화당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좀 빨라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독일의 어떤 발언에 좀 주목을 했는데 이걸 큰 흐름으로 좀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체에서 우리는 왜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느냐? 유럽은 충분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들인데 왜 우리가 책임져줘야 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트럼프 네네. 대통령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고 다만 지금 그 유럽에서 걱정하는 거는 나토의 전강 정책, 네. 미국이 나토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무기하고 어떤 그 독트린에 의해서 그 나토를 활용할 것이냐, 그게 더 걱정이죠. 단순한 병력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이제 정책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술핵을 배치하느냐, INF를 폐기했는데 중거리 미사일 그 제한 협정을 이제 폐기했잖아요. 미국 측에서 폐기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이 새로 개발한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어요. 다크 이글 그거를 중부사령관이 우리 쪽에도 좀 걸프 쪽에도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첨단 무기들과 전술핵을 그 독일을 계속 중심으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그런 것이 더 걱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가 열리가 되는데 눈길이 가는 부분이 비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이제 캐나다 총리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차피 나토에 캐나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럽이지만 캐나다는 나토라는 일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크게 보면 미국의 안보적 우산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약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캐나다도 지금 미국과 대립각이 생긴 거고 유럽도 미국과 대립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돈을 들여서 캐나다와 유럽을 왜 보호해줘야 돼?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보이지만 크게 보면 미국의 상대적 국력이 약화되면서 바이든은 동맹 체제를 강화했지만 동맹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맹의 역할을 더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더 내려는 거고 병력을 빼겠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공백이 생긴 부분들을 캐나다와 나토는 이제 실질적인 그동안 나토도 사실은 국방비 줄여서 뭐 샴페인 마시고 뭐 치즈 사 먹고 이런 거였거든요. 합의가 나토 헌장의 2% 국방비였는데 대부분 국가가 1%만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캐나다와 나토, 미국의 우산을 쓰고 있던 나토 국가들이 이제 자강적으로 흐름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변덕이 좀 눈에 띄긴 하지만 네. 큰 탈냉전 이후에 유럽 안보의 중요성이 미국의 입장에선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전쟁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게 그 사실을 각인을 시킨 거죠. 그러나 지금 뭐 유럽이 그렇다고 당장에 불이 떨어졌다? 그건 아니다. 왜냐? 러시아가 유럽 GDP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독일만 해도 러시아 GDP의 2배거든요. 나토는 러시아 인구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 인해서 유럽이 안보적 자강이라는 인식이 싹 튼 건 맞다. 그러나 미국이 5천 명, 3만 6천에서 5천 명 뺀다고 그래서 당장 독일의 안보가 위험해지고 이걸로 뭐 나토가 근본적으로 위험해진다? 그건 아니고 대사님 말씀대로 이제 유럽은 자강으로 갈 거고요. 다만 당장
미국이 주는 토마호크나 장거리 이 탄도미사일이나 네네. 전력이나 이런 부분 약화는 이제 나토로서도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뼈가 아픈 부분이라 이렇게 봐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김영목 전 주 이란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